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분위기 좋았고 그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 아시아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좀 하자면은 왜 좋았나? 애플 실적이 좋았다. 그죠? 의심할 바 없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았다라는 거. 이건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겁니다. 또 그리고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해졌다라는 거.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은행이 있는데 얘네가 매각서를 부인하면서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해졌죠.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국 증시 급등했고 유럽 증시 좋았고 그래서 오늘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지표는 이거 호재로 인식이 된 거죠. 그죠? 예전에는 좋았던 고용지표가 악재였는데 이제 긴축 후반전이 되다 보니까 좋은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긴축 우려가 거의 생기지 않으면서 이게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고, 다만 이제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점들에 좀 포커스를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증시가 계속해서 어디를 못 넘어가고 있다. 어딜 넘어가야 레벨업이고 더 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디를 못 넘어가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못 넘어가고 있다. 혹은 몇 주 동안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래쪽으로 포기할 근거도 사실 없다라는 거. 일단 이게 중요한 베팅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위기가 계속해서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금요일 날에는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또 매각서를 부인하면서 위기가 좀 잠잠해지긴 했으나 이 은행 위기의 불씨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요런 점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좀 부가적인 거긴 한데 아직 제대로 주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 정부 부채 관련된 이야기 그죠?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이슈 좀 잘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전히 높은 미국의 인플레, 물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잠재적인 아직 그런 것들이죠, 그죠?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좀 요 이야기를 좀 하나, 요거 좀 자료 하나 좀 좋은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blog.naver.com 매크로파인더라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해놓은 블로그인데 내용이 좋아요. 근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여기 영상에서 지금 일일이 다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만 좀 요약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저 블로그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근거를 대서 이제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냐면은 일단 먼저 연준에서 은행들이 자기네 사정이 어려워지면 연준에서 급한 대로 일단 돈을 먼저 땡겨 쓰는 그런 대출 창구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돈을 급하게 빌려주는 그런 창구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W라는 창구가 있는 거고 하나는 BTFP인가 요런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DW는 FRC 지난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망하면서 이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FRC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사정이 어려운 은행들이 많이 있구나. 이거는 감소하지 않은 걸로 봐서 FRC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만히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은행들은 연준의 돈을 끌어쓸 만큼 뭔가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요런 거 요걸 일단 1번 근거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금 감소 또 그리고 MMF 증가 사실 두 개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로 묶을게요. 예금 감소와 MMF 증가 요런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내용은 같은데 이제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를 좀 제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참 이 블로그 글에서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은행 정부 부채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당장 현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채권 발행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부채 한도 때문에 채권 발행은 더 못하게 되니까 지금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막 이제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내야 될 돈들을 막 급하게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부의 현금 창구가
TGA라고요, 그죠? TGA라는 창구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보니까 18만 얼마 남아있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동안은 이 18만 얼마에 해당하는 이 현금이 계속해서 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유동성 공급이 돼서 좀 잘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도 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막 채권을 또 발행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시중에서 돈을 흡수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유동성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어떤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이 이슈는 TGA에서 자꾸 돈이 시중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투자하면서 좀 잘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TGA 이런 부분은 주가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재료이기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 위기나 은행 불안감 이런 것들은 이 불안감으로서 증시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요인들과 저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은 그래서 시장이 어딘가를 못 넘어가면서 좀 혼조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유동성의 힘과 어떤 기업의 실적의 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일단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는 눈치는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분위기, 올라가고 싶어하는 눈치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어디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포기할 이유도 없다. 넘어가면 이제 그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있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밤인데요. 수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가지표죠. CPI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고용지표는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도 긴축 우려가 자극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물가지표는 여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지표 자체가 높아버리면 이건 고용지표 높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높아버리면은 이거 자체는 연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긴축 우려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았다면은, 야,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으면은 물가지표라고 낮아진다는 보장이 있냐? 우리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이 지표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예정된 지표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깜짝 이슈들은 뭐 제가 언제 날지 모르죠, 그죠? 깜짝 이슈들은 뭐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은행 위기 지난주에 대폭락했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에 반등을 일부 했지만 언제 또 폭락할지 어떻게 합니까? 또 혹은 뭐 언제 무슨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언제든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좀 재밌는 데이터들 좀 몇 개 본 게 있는데, 요거 한두 가지만 좀 볼까 싶습니다. 이거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그 1년 반 동안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실업률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역은행 붕괴와 상업부동산, CRE가 상업부동산 이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불황이 올만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인 것 같습니다. 이 글 내용이 좀 요약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길래 요거를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잖아요. 1년 반 동안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자꾸 낮아지고 있죠. 3.4까지인가 떨어졌죠. 고용지표 너무나 좋은 거 확인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은행들은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빌빌빌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 시장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근데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물가지표가 안 내려오고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금리 올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연준의 이런 주장은 나는 불황이 날 때까지 금리를 올려버리겠다라는 주장과 뭐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가져보는 건 좋을 것 같다. 이거 하여튼 내용이 좀 잘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데이터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거를 보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만큼 테크 주식이 지금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S&P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비싸졌다라는 말을 하는 데이터이긴 한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여기 있는 진한 파란색 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일은 일단 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파란색 선이 다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그죠,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스닥 수익률이 S&P보다 안 좋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 방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지, 시장 방향이 전체적으로 내려갈지, 뭐 옆으로 횡보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다. 예. 앞으로 나스닥의 수익률은 최소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S&P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 시장 전체가 올라가면서 그럴 거냐, 시장 전체가 내려가면서 그럴 거냐,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일단 비싸다, 이런 것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자면은, 이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두꺼운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죠. 이 무거운 저항에서 이렇게 동안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자리에 안착하고 파란색 선이 더 한번 레벨업이 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 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예, 지금 주식시장은 이 높은 IT 빅테크와 나스닥의 가격을 제법 오랫동안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뭐 지금 비싸긴 비싼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 올라가면 아마 버블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질 거면 이렇게 한 번 맞고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쌍고점 찍고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무거운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몇 달 동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제한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뭐 드릴 이야기는 일단 쭉 다 오늘 보고 싶었던 데이터들은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이제 체크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뭐 일본 증시 뭐 조금 하락했는데 이 뭐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좀 하락한 거라 뭐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조금 하락한 거고요. 중국 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또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씩 좀 그림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일본 증시 중요한 저항 전고점에 해당하는 자리 저항 부근이니까 뭐 하락했다. 여기서 완전히 방향 꺾을지 뭐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와중에 조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다. 일본 증시 뭐 이런 모습 간단하게 체크하고, 중국 증시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정고점이다. 예, 정고점이다.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야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넘어갈 거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뭐 독일 증시는 어떻습니까? 독일 증시도 계속해서 전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부근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답답한 그런 모습이에요. 대부분 이제 다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어떻습니까? 나스닥 중요한 저항에 계속해서 걸쳐 있지 않습니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솔직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 못할 근거도 없다. 예, 그냥 일단 들고 있어 보면 된다. 넘어가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S&P는 확실히 은행 위기를 직격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그냥 전반적으로 쭉 봤습니다. 다들 답답해요. 네, 다들 답답한 상황입니다.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쭉 살펴봤고, 한국 증시도 그래요. 한국 증시도 뭐 주요 종목들 삼성전자 박스권 안에 있죠. 네,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굳이 뭐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제 무거운 저항 부근이니까 자꾸 음봉을 맞고 있다. 뭐 안 좋은 내용일 수 있죠. 그죠? 아무튼 근데 박스권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하이닉스도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친구들도 대부분 다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이제 아래로 가는 건데 어딘가를 다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에코프로 BM이 가장 뭐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가 딱 봐도 어떤 직전 저점 자리로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24만원? 뭐 이 정도 자리의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 이 정도 이야기. 근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니다. 붕괴돼야 붕괴됐다 이야기 하죠. 그죠? 붕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뭐 이야기할 게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뭐 그렇습니다. 양대 지수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답답한 구간입니다. 코스피 오늘은 여기 전고점 330짜리를 직전 고점 여기 있는 330짜리 이날 양봉 5월 2일날 나왔던 이날 양봉이죠. 이날 양봉의 종가 자리 여기가 어떤 저항일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떤 그 지난 요런 박스권의 어떤 저항일 수 있는데 박스권 저항을 테스트했다. 근데 일단 뭐 턱걸이를 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박스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여기까지도 박스권이죠, 뭐 그죠? 뭐 더 올라봐야 박스권, 뭐 조금 내려도 박스권.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여기서 보시면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조금 오르나 좀 내리나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일단 뭐 조금 오늘 내렸지만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답하다. 이렇게 방향성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그냥 그걸로 끝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뭔가 이제 굳이 한국 증시에 한마디 할 게 있다면, 한국 증시에 대해 한마디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은 만기주다, 옵션 만기주가 됐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주니까 옵션 만기주에는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잘 확대되기는 어렵긴 하니까 그냥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막 확대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뭐 아래쪽으로 막 당장 막 대폭락을 하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증시 자체가 코스피가 박스권에 와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뭐 엄청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그럴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만기주라서 좀 답답할 수 있다. 더욱 답답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주에 뭐 지금 좀 봐야 될 게 있다면 일단 월요일 날인데 오늘이 만기 첫날에 그 만기주 첫째 날 들어갔고 일단 풋옵션을 중요한 자리들을 대부분 다 박살을 냈거든요. 그래서 풋옵션이 이 만기주 첫날에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내내 어쩌면 풋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프리미엄이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풋옵션 가격이 죽기 쉬운 풋옵션인데 만기주까지 됐으니까 그죠? 그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붕괴시켰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봐야 되겠죠. 화요일 날 다시 이제 급반등 시키면 화요일 날 다시 풋옵션을 살려주면 또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 또 풋옵션을 살려주면은 잘하면 또 양매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뭐 모양은 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중요한 자리를 죽였으니까 일단 통상적으로는 뭐 레벨 다운 풋옵션이 앞으로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내일 되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 보이고요. 환율 잠깐 뭐 보자면은 환율은 이제 이 어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어떤 지지선 부근, 어떤 추세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왔습니다. 달러를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좋죠. 올라갈 거면 여기서 그냥 수월하게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데 오늘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의 강세는 그냥 환율의 강세, 원화 강세, 이 환율이 좀 아래로 더 떨어지는 이런 경향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지지력 보이고 한 건 아니니까요. 모양이 분명히 명확히 다르죠. 이런 때와 이런 때를 보시면은 오늘의 모습은 양봉이긴 양봉인데 이때의 모습과 이때의 모습과 분명히 좀 다른 게 좀 보이시죠, 그죠? 네. 그런 점들 좀 고려하면서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아니다. 환율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모양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지금 뭐 달러를 뭐 포기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나는 무슨 어떤 뭐 믿음이 있다, 나는 뭐 무슨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달러 매수를 슬슬 한번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얼추 다 봤죠? 네. 오늘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다 봤고요. 뭐 미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스닥이 결국 어디를 넘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달러와 금리의 어떤 중요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특히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난주에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삼중바닥형을 만들어내려 시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지지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달러는 레벨 다운돼서 앞으로 죽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이제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그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이제 슬슬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도 그렇죠. 금리도 지금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어요. 금리도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고 이런 점들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 좀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답답함을요. 아직까지는 답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리고 어딘가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애플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은 극복을 했는데 문제는 전고점이다, 직전고점이다, 역사적인 고점이다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